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태조는 정의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전투가 나왔네요. 공산전투에서 견훤에게 패배를 하죠. 자, 나를 읽어봅니다. 태조가 포정전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연호를 굳혀 천수라고 하였다. 궁예에서 태조 왕건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뭐 918년이 될 텐데요. 견훤, 궁예, 왕건 하고 공고, 금통일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왕건이 즉위하는 해, 이게 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거는 뭐 공산 전투죠. 경혜왕을 죽이고 견훤이 이후에 왕건과 붙어가지고 왕건이 패배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달을 읽어봅니다. 왕이 3군을 통솔하여 천안부에 이르러 군대를 합치고 일성군으로 진격하였다. 신가음이 나오네요. 1, 2천 전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마지막에 해당하네요. 라 읽어봅니다. 견훤이 막내 아들 능예와 딸 애복 패첩 고비 등과 더불어 나주로 도망쳐 나와서 조정에 들어오길 원하였다. 언제 이후에요? 금산사에 유폐된 이후에 사건이 되겠네요. 뭐 라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두 문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공고, 금통, 일 이렇게 외워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시나리오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왕이 넷째 왕자인 금강을 총애하여 왕위를 물려주려 하자 첫째 왕자가 신검이죠. 신하 신덕과 영순의 권유를 받아들여 왕을 금산사에 유폐하여 앞으로 대책을 논의한다. 이유가 누구예요? 공고, 금통일. 내용에서 금산사에 유폐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가 병합이 되고 1, 2천 전투가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고르는 거죠. 자, 보기 읽어봅니다. 신순겸이 공산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공산전투는 여기에 해당하죠. 궁예가 정변으로 왕위에서 축출되었다. 윗부분에 해당합니다.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이후에 이제 공산전투가 일어나죠. 4번 신검이 1, 2턴 전투에서 고려군에 패하였다. 왕건이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이것도 뭐 역시 두 문자만 이렇게 외워두면은 공고 금통일만 견훤 궁예 왕건 이후에 이제 공고 금통일만 외워두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가 읽어보니까 태조는 정예 기병 5천을 거느리고 공산 아래에서 견훤을 맞아서 크게 싸웠다. 태조는 장수 김낙과 신성균 등을 죽고 공산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나를 읽어봅니다. 신검의 군대가 막아서자 1, 2천, 1, 2천 전투가 나왔네요. 뭐 나머지는 읽어볼 것도 없죠. 공고, 금통일. 두 문자로 다 풀립니다.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죠. 공산전투, 왕건이 패배한 공산전투. 이게 가가 될 테고요. 나를 읽어봐요. 신검의 군대가 막 1, 2천이네요. 이게 나에 해당하니까 뭐 고창전투나 금산사 유패나 통일신라 병합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고려 가서 성종 때 일이 되죠. 경순한 김부가 경주의 사신관이 되었다. 통일신라 병합과 관련된 옳은 설명입니다. 우리 공고 금통일에서 여기에 해당하죠. 3번 대공이 난인을 일으키자 귀족들이 동참하였다. 통일신라 때 해공왕에 대한 이야기죠. 대공이 이제 김대공이라고 했어요. 김대공. 4번 궁예가 국호를 마진해서 태봉으로 바꾸었다. 5번 쌍계근의를 받아들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고려 광종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공고 금통일만 외워놓으면 문제가 풀립니다. 두 문자 외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외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외워놔가지고 차라리 문제를 풀면서 이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를 여러 번 겪는 게 시간도 훨씬 아껴지고 점수도 더 높고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통한 김부의 공을 취하하고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대한 일을 맡게 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자. 이게 누구예요? 태조 왕건이죠. 고려로 넘어왔네요. 자, 1번 보기 읽어봅니다. 왕건의 업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흑창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왕건의 업적으로 맞는 선지입니다. 흑창을 설치한 이후에 태해정 광경성몽 해가지고 고려 왕에 대해서 두 문자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태조 때 이제 흑창이 설치가 되고 태해정 광경 성종 때 가면은 의창으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태조 때 흑창, 성종 때 의창. 굉장히 잘 나오는 보기예요. 2번 양형고를 두어 장약 기금을 마련하였다.
우리 고려 이제 가다가 문종대에 가게 되면 사학 12도가 융성을 하죠. 사학이 뭐예요? 관학이 있고 사학이 있고. 사학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학원이 막 융성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최충의 구제학당 이런 게 있는데,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건 사학 12도 12개 중에 이제 하나가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거예요. 해커스, 뭐 공단기, 모두공 막 이런 것들이 막 융성을 해가지고 관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대 흐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관학진흥책이 실시가 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딱 왕으로 치면은 두 개입니다. 숙종대가 있고 예종대가 있고. 숙종대 서적포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일종의 이제 인쇄소 같은 거죠. 숙종보다 중요한 건 예종입니다. 예종 때 이제 관학 칠제라고 7개의 과목을 개설한 거예요. 관학 칠제. 이것도 두 문자로 외워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예종 하면은 관학 칠제 양청보, 예종 칠제 양청보 해가지고 양연고라는 양학 재단을 만들고요. 청은 청연가게예요. 그리고 보는 보문가게입니다. 이건 이제 학술 겸 뭐 연구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 이제 청연각은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게 이제 시편전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A급에 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종 칠제 양청보, 예종 칠제 양청보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어요. 이번 보기가 그러면 양연고를 두어 장학기금을 마련하였다라고 한다면 예종에 해당하는 거죠. 답이야 지금 뭐 1번이지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누부양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이건 이제 광종 때 가게 되면은 왕권 강화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광종에 대해서 물어보는 화면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 중에 하나예요. 광종. 왕을 이렇게 우리가 다 외우는데 왕 중에서 특히나 중요한 왕들이 있습니다. 맨 앞쪽에 이제 태조, 뭐 광종, 그다음에 성종 이 정도는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왕들이죠. 4번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종 때 이제 최승로라는 학자가 시몬 28조를 올리죠. 그 내용이 이제 반영돼가지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한 거죠. 5번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경시목계 문경 해가지고 경종 때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굉장히 자세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전시과 제도 내에서 한능검에서는 이런 이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커다란 흐름만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흐름도 한번 정리하고 가자면, 역전록과 해가지고 역전록과 과직관록,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외웁니다. 먼저 태조 때 개국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을 하고요. 전시과가 이어지죠. 경시목계 문경 해가지고 경종부터 문종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과전이 있어요. 원나라 이후에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고 녹과전을 일시적으로 나눠줍니다. 이후에 이제 고문세족이 막 대농장을 경영을 하고 하니까 이런 이 제도 같은 게 의미가 없게 됐어요. 그때 이성계가 위화도 리턴을 해가지고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과전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되죠. 과전법에서 직전법, 직전법 내 관수 관급제, 그리고 다 폐지가 되고 녹봉만 주겠다, 녹봉제가 이렇게 실시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자를 외워두시는 게, 두 문자가 항상 시간도 단축을 하고 암기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뭐 더 걸릴 리가 없어요. 이게 더 비효율적이면 제가 쓸 리가 없습니다. 역전록과 과직관록, 역전록과 이렇게 가고 과직관록, 이게 고려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역전록과 고려, 과직관록, 역전록과 직관록 이렇게 안 외우고 뭐 습관적으로 역전록과 과직관록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여진이 이미 그 소굴을 1차 보복하고자 맹세하며 땅을 돌려달라는 걸 빌미로 여러 추장들이 해마다 와서 다투었다. 또 개척한 땅이 크고 넓어서 구정 사이에 거리가 아득히 멀고 골짜기가 하면 여진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우리가 고려 초에는 이제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태조 때부터 해가지고 거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성종 때 가게 되면 이제 거란의 1차 침입이 있고, 현종 때 가게 되면 2차, 3차 침입이 있죠. 먼저 두 문자만 하면은 소양강이 아니라 서양강에서 서희, 양규, 강감찬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서양강으로 외워놓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게 되면은
여진이 압박을 또 하게 되죠. 그 여진과의 다툼, 왕이 이쪽이니까 여기에 쓰겠습니다. 여진과의 다툼이 또 생깁니다. 여기는 처음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래서 여진에게 한번 지고 온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윤관이 등장을 하죠. 별무반을 만들어요. 대기성 광경성 예종 때 숙종 다음에 바로 예종이죠. 이래서 왕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종횡으로 이렇게 기억을 인출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쓰면서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 시험 시간에는 이렇게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서 그 인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그러지. 왕 이름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왕 이름 이 순서를 모르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효율적이니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종 때 가게 되면은 여진을 정벌을 하고 동북 구성을 쌓아요. 이제 뭐 육성을 이제 플러스해서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쌓은 건데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여진이 자꾸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한 2년 만에 반환합니다. 여진한테 이제 돌려줘요. 그 이후에 이제 여진이 금을 만들죠. 여진이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입조를 요구합니다. 이때 정도 가면 이제 중기가 되고요. 고려에서 중기가 되고 중기면 이제 세력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이제 호족이고 신라의 이제 호족들이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이때 가면은 문벌귀족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경원이 씨 누가 나와요? 유명한 이자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에 뭐 사대를 하냐 마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묘청하고 개경파, 서경파 이런 다툼들이 이제 또 생겨야 되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뭐 김부식 그런 인물들도 이때 나오고 그럽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보기를 한번 읽어봐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외적을 격퇴하였다. 여기가 있죠. 강감찬. 현종 때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번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목종 때죠. 현종 직전에 태해정, 광경, 성, 목 다음에 현이잖아요. 목종 때 강조의 정변도 뭐 나올 때 공간이 있을 때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전이죠. 왕 순서를 모르면 굉장히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려요. 내비게이션이 없이 처음 가는 길을 가보겠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3번 이자겸이 금의 4대 요구를 수용을 주장하였다. 뭐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조를 획득하였다. 서희가 뭘로 했어요? 말로 했죠. 말로 소송령과 담판을 해서 거란 1차 침입에 해당하는 거고 성종 때 해당합니다. 5번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천리장성 부비부비 천리장성이 나왔네요. 이거 언제예요? 고구려 거예요. 천리장성이 이제 두 개인데 여기 3차 강감찬이 이제 거란 침입을 막죠. 이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초조대장경 불력의 힘으로 뭐 외세 침략을 막겠다. 거란 침입 때문에 처음에 이제 나온 거죠. 몽골 침입 때 불 탔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나성을 축조했다. 개경에다가 이제 나성을 짓습니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천리장성이 나오죠. 이때 이제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나오는 이 천리장성입니다. 천리장성이 두 개란 거를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 문제예요.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부비부비 천리장성 이거 언제예요? 영계소문이 축조를 감독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옹립한 그때 천리장성이죠. 그래서 5번에 나오는 거는 고구려 때 천리장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3번이 되겠죠. 약간 함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보통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뭐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